1. 우리 이제 상호이도 기말고사 때 이거 나왔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했던 거니까 내용 자체는 좀 중학교 때 나왔던 건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이 뭐였냐면 근본적인 뜻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걸 우리가 1이라고 해요. 단위 뭐 쓰죠? 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줄 말고도 우리 혹시 운동량 단위 기억하시나요? 운동량이라는 물리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를 씁니다. 단위가 엄청 길잖아. 왜 기냐면 이렇게 한 글자로 떨어지는 단위가 없고요. 공식으로 단위를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에서 운동량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된 겁니다. 같은 이유로 1이란 것도 공식으로 단위 만들어도 돼요. 1의 공식이 뭔데? 힘 곱하기 거리죠? 맞지? 그러니까 힘의 단위 뉴턴, 거리의 단위 미터 써서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써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줄이 좀 더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일의 정의,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면 일을 해주는 거였죠. 그 일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의 공식을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니까 W는 F, S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뭘 해준다는 거야?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우개를 빌잖아. 내가 지우개한테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알겠죠? 얼마만큼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정직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A는 에너지가 300 있었고 B는 100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A가 B한테 100줄의 일을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A가 B한테 에너지 얼마 준 거예요? 100 준 겁니다. 그럼 A는 얼마 남겠어요? 200 남겠죠. B는 100을 받았으니까 200으로 늘어났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주면 일을 한 놈은 에너지가 줄고 일을 받은 놈은 에너지가 늘어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일 자체가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까지 같이 정리하죠. 에너지. 의미 자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주는 거니까 주려면 있어야죠. 그렇지? 그래서 단위는 같은 단위를 쓰죠. 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이제 뭐 위치 에너지, 중학교 기준 위치 에너지라 하고요. 뭐 기타 등등, 열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등등등등이 있어요. 에너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앞에 두 개, 이 두 가지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이란 게 힘력자에 배울 학자 쓰는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힘과 관련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과 관련된 에너지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까지는 다 알죠? 그치? 어쨌든 그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란 거를 공부를 할 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에너지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처음에 에너지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현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고. 멈춰서 바닥에 놓여있는 공입니다. 에너지 있나요? 일단 멈춰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없겠죠. 그리고 바닥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없을 거 아니야. 맞지? 에너지가 0인 상태입니다. 맞아요? 이 녀석한테 우리가 얘를 힘을 위로 줘가지고 위로 F라는 힘을 줘서 H만큼 들어 올렸다고 쳐봅시다. 사람이 공을 저렇게 들어 준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일 해준 건가? 이렇게 들면? 일 해준 거죠? 얼마나 해줬을까요? 내가 힘을 F 줬는데 H만큼 들었으니까 H가 이동거리가 되겠죠? 요만큼 공한테 일을 해준 거죠. 맞지? 힘을 위로 줬는데 위로 가니까. 그렇죠? 이때 일을 받았잖아, 공은. 그럼 여기서 공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죠? 원래 0이었고요. 일을 이만큼 받았죠. 여기서 에너지 얼마 되면 돼? 여기서 일 받는 동안 에너지 얼마 커져요? 이만큼. 1 받으면 아까 우리 B가 1을 100 받았더니 100 커진 것처럼 FH만큼 받았으니까 FH만큼 커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H가 되는 겁니다. 물체는 1을 받으면 받은 만큼 에너지 증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맞지? 두 번째 상황은 여기서 이걸 위로 들고 있는 상태로 이만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보죠. 이 과정, 일을 한 건가요? 힘은 위로 주는데 앞으로 걸어가. 우리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어 버리면 1이 0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이 0이란 말이지. 그럼 1이 0이야. 에너지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겁니다. 주지도 않고 뺏어오지도 않은 거야. 그럼 얘는 에너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죠. 그렇지? 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에너지는 그대로 FH가 탑니다. 맞지? 그럼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살포시 내려놓을 겁니다. 자, 던지는 게 아니고요. 살포시 내려놓는 거는 우리가 힘을 계속 위로 주고 있을 때 우리가 무거운 거 든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를 던지는 건 밑으로 힘을 주면 던지는 거고 천천히 내려놓으려면 난 힘 계속 어디로 줘야 돼? 위로 줘야 됩니다. 힘은 위로 주고 있지만 아래로 갑니다. 맞죠? 요 경우에는 우리가 음의 일이라고 해요. 요런 거는 양의 일이라고 하는 거고 음의 일 같은 경우는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에 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은 똑같이 F 힘 곱하기 이동거리 가는 건데 이동 방향이 반대면 그냥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음의 일을 하면 물체는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양이라면 에너지 주는 거였죠? 음의 일하면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체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늘어나야겠어요? 줄어들어야겠어요? 줄어들어야겠죠? 얼마만큼? 요만큼. FH에서 FH 뺏기면 얼마 남아요? 다시 0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에너지가 없죠. 밑에 있으면 에너지가 없잖아.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다른 애들한테 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해? 그치?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일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중학교 때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 말뚝 놓고 위에서 공 떨어뜨리면 공 하면서 찍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던 이만큼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된다. 괜찮나요? 양의 1을 받으면 에너지가 늘어나고 음의 1을 받으면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고등학교에서는 물체가 받은 1은요.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스타일로 쓰면은 1은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나요? 델타라는 거 변화량이라는 뜻이었죠? 물체가 받은 1은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괜찮죠? 그리고 우리 이제 첫 수업 때 얘기했던 건데 스칼라랑 벡터라는 거 기억나요? 스칼라는 방향이 없어가지고 이제 질량 같은 방향이 없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스칼라를 계산할 때는 더하기 빼기가 그냥 더하기 빼기였잖아. 근데 힘이나 속도 같은 벡터는 방향을 포함하는 뜻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왼쪽 오른쪽 방향을 얘기했었다는 거. 그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이제 기억 되살리기용 벡터를 계산할 때는 뭐 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3N 빼기가 아니고 왼쪽으로 2N 이렇게 더해주면 R자임 계산하면 플러스 1 오른쪽으로 1N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오른쪽으로 3N 왼쪽으로 2N이면 R자임은 오른쪽으로 1N이 나왔던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근데 이 1과 에너지는 그러면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벡터? 우리가 항상 벡터를 얘기했었잖아, 지금까지.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전부 다 벡터였거든요. 걔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른쪽 왼쪽입니다. 근데 1과 에너지 방금 얘기할 때 우리가 내가 오른쪽 왼쪽 얘기한 거 있나? 증가, 감소예요.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1과 에너지는요 스칼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게 증가, 감소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야. 이거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물체가 1 받은 만큼 에너지 증가. 반대로 마이너스면은 물체가 음의 1 받은 만큼 에너지 감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니? 요 정도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딱 여기까지는 사실 중학교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가 달라지냐면 어떤 힘이 한 일에 따라서 바뀌는 에너지 종류가 달라. 그것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운동 에너지라는 거를 공부를 해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인 뜻은 뭐였냐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했었죠. 단위는 이제 기호로는 EK를 쓰는데 얘가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라서 그런 겁니다.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을 쓰겠죠? 공식 기억하시나요? 예. 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을 써가지고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을 썼습니다. 사실 얘가 어쩌다가 나오게 된 식이냐 이런 걸 사실 중학교 때 알려주진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유도를 하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냐. 우리 이제 첫날에 첫 수업 때 했었던 거 등가속도 운동 배울 때 공식이 있었거든요. 3가지. 기억나죠? 그 이제 3번째 공식이 있었어요. 모양 보면 기억날지도 몰라. E, A, 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기억나나요? 이런 식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각 항에다가 2분의 1 질량을 다 곱하는 거야. 이래도 상관없죠? 그럼 맨 왼쪽은 뭐 어떻게 되나요? M, A, S가 됩니다. 여기는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뒤에 꼴은 무슨 꼴이에요, 지금? 뭐뭐뭐 변화량이랑 똑같지 않아? 틀이?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지금 V0는 0초일 때라는 뜻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 꼴이 된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일단은 변화량의 의미를 띄어요. 뭐뭐뭐의 변화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맞아요? 앞에 있는 거는 MA, 이게 뭐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 중에 F는 MA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F가 뭐죠? 응? 힘인데 정확히 R자 힘입니다. R자 힘이란 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가 받은 힘이 여러 개일 때 이 힘을 하나로 표현한 거를 R자 힘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F는 R자 힘입니다.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똑같다. 이게 F는 MA의 의미였습니다. 이게 MA잖아요. 이거 대신에 뭘로 고쳐도 되냐면 R자 힘으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럼 R자 힘 곱하기 S는 뭐죠? 거리잖아, 거리. 이동거리. 그치? 그러니까 이제 왼쪽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1이 되는 겁니다. 1. 그러면은 1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1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1 중에서도 R자 힘이 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맞지? R자 힘이 일을 했어. 좋아요. 근데 일하면 우리 뭐가 변한다고 했죠?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R자 힘이 일을 하니까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떤 에너지가 바뀌었는데 그 에너지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정하다가 여기서 이 식 자체가 뭐예요, 지금? 가속도 운동하면 빨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늘어났는데 빨라졌네? R자 힘 일하면 빨라지는구나. 근데 에너지가 늘어나네? 그러면 이거 에너지 이름을 운동 에너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죠?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하필이면 빨라지는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들어갑시다. 근데 식을 유도해보니까 이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구만 해가지고 우리가 운동 에너지 식은 2분의 1 MV 제곱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괜찮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 받은 만큼 에너지가 커지는 건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종류가 결정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R자 힘이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제 그 다음에 잠깐 그래프 내용 보고 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그래프를 계속 배웠었잖아. 여기서는 무슨 그래프가 나오냐면
힘, 거리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의미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일정한 힘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힘이 일정하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지, 등가속도 운동 하겠네 까지도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은 넓이는 무슨 뜻이 되죠?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라는 뜻이 되니까 이 그래프에서 넓이는 물체가 받은 1의 양이 될 겁니다. 이것까지도 사실 중학교 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일단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중학교 때는 이럴 일이 없는데 문제를 푸실 때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2kg 그리고 뭐 한 4m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몇으로 하지?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일과 에너지를 안 쓸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힘을 받네, 가속도 구해야겠다. F는 ma 이용하면 가속도 몇 나오죠? F에 8 집어넣고 질량에 2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가 나오죠? 가속도가 4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물어봤던 게 이 4m 이동했을 때 속력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해봅시다. 그럼 내가 가속도 알면 1초마다 4씩 빨라지니까 속력이 몇이겠네 이렇게 찾는 건데, 여기서 무심코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속도는 1초마다 늘어나는 속도란 말이야. 습관적으로 4 곱하기 4에서 16인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4m를 준 거, 거리를 준 거지 여기가 몇 초인지는 몰라요, 지금. 그거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이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모를 때는 미지수 t초로 놓으면 됩니다. 그럼 t초일 때 멈춰있던 게 등가속도 운동할 거니까 속도 t초일 때 속력은 몇 나오면 돼? 가속도가 4면은 t초일 때 몇이죠? 4t 맞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 넓이가 4라는 거거든요. 그럼 t는 몇 나오면 돼? 삼각형의 넓이가 2t 제곱이 나오잖아요. 4m 나와야 되니까 t는 몇 나오면 돼? 루트 2초 맞아요? 그러면 속력은 4 루트 2m/s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준 건지 시간을 준 건지 잘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속도를 이용해서. 근데 새로운 방법 하나를 추가해 준 겁니다. 어떤 거? 일과 에너지라는 방법을요. 그럼 우리가 2를 계산해 볼 수 있잖아. 힘 곱하기 거리를 이용하면 1이 나오거든요. 1이 몇이죠? 8 곱하기 4니까 1은 32줄의 2를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중학교는 끝인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거니까 이 힘이, 이 8이라는 힘의 종류가 뭐죠 지금? 이거 뭐야? 힘의 종류? R자힘 맞아요? 물체가 받은 R자 힘이잖아, 힘의 종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R자 힘이 한 일이 된 겁니다. 맞니? R자 힘이 한 일만큼 무슨 에너지가 변한다고 했어요? R자 힘이 한 일. 운동 에너지 맞아?
여기 오늘 했던 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32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잖아.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에너지 있나요? 처음에 운동에너지 없잖아. 멈춰 있으니까. 처음 운동에너지 빵. 그럼 변화량이 32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에너지가 몇이 되면 돼? 32줄 맞나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운동에너지가 32줄인 겁니다. 운동에너지 알면 속력도 나온 거거든요. 32는 2분의 1, 2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 지워지면서 V제곱이 32니까 루트 32를 풀면은 몇이죠? 4루트 2 맞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상 가지고도 가속도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일과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꾸준히 연습해야 하면은 물리가 좋아질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제 뜻이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potential 에너지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영어로 potential 에너지가 EP, potential이니까 EP를 씁니다. 얘가요 중학교 때 이름이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potential인데 저거를 번역해가지고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포텐셜 에너지가요 종류가 두 개거든요. 첫 번째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두 번째는 한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해서 종류 자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부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뭐였죠, 여러분? 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기준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9.8 mh라고 했었는데 이제 물리1에서는 정확히 중력 가속도 g를 써줘가지고 mgh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단위 자체도 에너지의 한 종류다 보니까 줄 이렇게 써준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힘이 이 일을 해주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운동 에너지는 힘 중에서도 R자 힘이 한 일이었죠. 얘는 이제 중력과 관련이 있겠죠. 아무래도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상황을 얘기해보죠. 바닥이 이렇게 있고요. 한쪽은 이제 H만큼 올리는 거, 한쪽은 H만큼 떨어지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은 항상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차피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에너지를 나타낼 수는 있잖아. 일단 얘는 에너지 몇이죠? 바닥에 닿아 있으면 0이죠. 얘는요? mgH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에너지가 mgh, 여기는 0 이렇게 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각각 우리가 중력이 한 일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한 일은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심할 게 중력은 아랫방향입니다. 근데 올라가네? 그럼 양의 1 한 거예요? 음의 1 한 거예요? 음의 1 한 겁니다. 이런 만큼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잖아, 얘들아. 그렇죠? 이런 만큼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음의 1 하면 에너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뜻이 나와요. 지금 당장 음의 1 하면 원래 에너지 뺏어야 되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커져버리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이 중력이 한 일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때만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는 왜 그런 거냐면 올라간 애들은 언젠간 어때요? 내려와요. 반드시 내려옵니다. 물론 이제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에너지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는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다른 애들한테 일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 에너지를 나중에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때 일을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래에 일을 할 거다 라는 의미로 포텐셜 에너지라는 의미를 붙이는데 그 의미를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미 자체를 막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앞에 마이너스가 달라붙는구나 정도만 우리가 좀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이제 밑에도 해결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중력이 한 일이 어떻죠? 중력 mg, 이동거리 h잖아. 근데 중력도 아래, 이동방향도 아래네. 양의 1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잖아. 이만큼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mgh만큼 변해서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막 어려운 건 아니죠?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보존력이라는 친구들을 잠깐 알고 가야 됩니다. 보존력이 뭐냐면 원래 뜻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힘과 관련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해요. 힘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종류는 뭐가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중력, 두 번째는
탄성력입니다. 이 두 개는 보존력이고요. 얘네는 일을 해도 그럼 보존시킨다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니 안 바뀐다는 거니?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력은 일을 해도 얘네들은 일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바뀌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딱 봐도 두 개가 딱 뭐야 지금? 포텐셜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종류가 두 개라 그랬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이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엮어도 돼. 두 번째,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력이 들어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 들어가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구나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아직 2학기 내신이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중력이래. 포텐셜 에너지에 운동에는 그냥 두 개 더하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거랑 반대로 이런 게 있어. 비보존력. 자, 보존력이 아닌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않는 힘이 되겠죠? 요거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 이거 두 개 빼고 전부 다입니다. 이거 두 개 빼고 전부 다예요.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마찰력, 공기 저항, 또는 우리가 이제 2단원 할 때 배웠던 장력이라던가, 또는 뭐 그냥 사람이 주는 힘 등등등등. 이거 말고 나머지 전부 다는 비보존력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낼 건데 오늘 할 거 세 가지. 첫 번째,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고요. 보존력이 일을 하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유도를 해볼 건데 위에 거 두 개를 더 해볼까? 이거 두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더 하면은 여기는 뭐가 될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포텐셜하고 운동하고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화량끼리 더하면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될까? 일단 누가 한 일이 될 겁니다. 일끼리 더했기 때문에. 근데 알짜 힘이 뜻이 뭐였죠, 여러분? 얘도 좀. 여러분, 알짜 힘이란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다 합쳐놓은 거를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두 개 그대로 더하면은 알짜 힘 빼기 보존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알짜 힘에서 보존력만 싹 뺀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존력, 알짜 힘이 모든 힘 다 합친 건데 보존력만 싹 빼면 여기는 뭘까? 보존력이 아닌 친구들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가 비보존력이
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것 중에 다시 끝이야. 이거가 전부입니다. 힘의 종류에 따라서 일을 했을 때 변화하는 에너지 종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중학교 때 나와 있던 상황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 가지 상황을 예를 들게. 숫자까지 넣어서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공을 그냥 던진 거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던졌겠죠? 맞지? 이렇게 던지면은 올라가면서 뭘 받아요? 힘을. 1kg니까 중력이 10N이 되겠죠? 이만큼 뭐라 해야 돼? 올라가면 빨라져요? 느려져요? 올라갈 때? 느려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는 똑같이 들 건데 우리 그거 얘기해. 중학교에 중력에 대한 일 있잖아. 이렇게 위로 힘 F 주면서 들어 올리는 그런 상황 있죠? 이건 그냥 던진 거고, 얘는 사람이 이렇게 들면서 올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자유낙하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 이 힘의 종류에 따라서 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얘기해보죠. 세 가지를 그냥 따로 떠서 알짜이면 일, 보존력 이 한 일, 비 보존력이 한 일,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알짜임이 한 일부터 체크해 볼게요. 얘 알짜임 몇이에요? 이렇게 던져지고 있으면 알짜임 몇이지 얘들아? 10이죠? 힘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알짜 힘입니다. 알짜 힘이 10이야. 근데 2m 하겠죠? 여기서 주의. 알짜 힘은 아래인데 올라가는 건 위잖아. 반대네요. 맞지? 그래서 얘는 이만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만큼. 좀 칸이 모자라니까 아래에다가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20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존력은 어떨까? 자, 보존력은 누구죠? 중력 또는 탄성력이잖아. 중력 있나요? 예, 있죠? 중력 있지? 그래서 중력은 10N 곱하기 2m인데 중력은 아래인데 올라가는 건 위니까 중력이 음해하잖아. 근데 보존력의 특성상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플러스 20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보존력이 한 일. 비보존력이 있을까요? 중력 말고 다른 거 있어? 여기서? 없어요.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 그대로인 상태에서 맞지? 그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인 역학적 에너지가 첫 번째 상황은 그대로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를 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늘어난 만큼 줄어드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인 거 아니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맞지? 두 번째 상황. 알짜임 몇일까요? 일단 우리가 중력에 대한 입장, 중학교 기준 뭐라 그래요? 무게만큼 힘줘야 움직인다고 배우죠? 여기서 F가 몇 뉴턴이어야 돼요, 여러분? F가 10이면 됩니다. 맞지? 그럼 알짜임이 한 입부터 체크해보자. 알짜임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10, 위로 10, 알짜임 몇이지? 0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존력은 중력 있잖아.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서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20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죠. 세 번째, 비보존력 있나요? 이거 사람이 준 힘은 비보존력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0 곱하기 2m가 될 겁니다. 사람이 준 힘이 위, 움직이는 방향도 위니까 처음부터 그냥 플러스 20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를 하는 겁니다.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사람이 해준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운동 에너지는 변화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늘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맞니? 그럼 세 번째 상황, 자유낙하입니다. 알짜힘 있나요? 혼자 있으면 이게 알짜힘이죠? 세 번째 상황은 알짜힘 10뉴턴 곱하기 2m만큼, 그래서 20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됩니다. 보존력은? 중력이 보존력이니까. 근데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붙인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요. 세 번째, 비보존력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고요.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힘의 종류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내는 게 고등학교 물리랑 중학교 물리랑 다른 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이거를 오늘 할 건 끝났고요. 이것만 계속 연습할 겁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최초의 에너지가 몇인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위치에 포텐셜 에너지 있나요? 바닥에 있는 거니까 이거 없겠지 뭐. 운동 에너지는? 아니, 멈춰 있잖아요. 없죠? 그럼 둘 다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0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힘들이 어떻게 일을 해줘서 각각의 에너지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지? 하나씩 따져볼게요. 알짜힘이 한 일, 보존력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 이렇게 이게 좀 과해 보여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 나와도 안 헷갈리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힘이 뭐뭐 있는지부터 볼게요. 사실 여기에 중력이 있긴 하죠. 4kg니까 40N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에 닿아 있으면 바닥이 저렇게 떠받쳐주는 힘이 있잖아. 그런 힘을 뭐라고 하더라?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수직 항력이 위로 40이 있을 겁니다. 맞지? 됐죠? 그럼 이제 우리 R자인 몇이죠, 일단? 이거 40, 40이면은 없어지겠죠? R자인 몇이야, 여기서는? 10N이 R자 힘일 겁니다. 근데 움직이는 방향으로 5m 가버리잖아. 그러면은 R자임이 한 일이 50줄이 되겠죠. 거의 R자임이 한 일만큼 무슨 에너지가 바뀐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거야. 그 운동 에너지가 50 바뀌어야 되니까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50줄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 보존력이 한 일. 보존력이 사실 중력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중력은 아래잖아요. 근데 이동 방향은 오른쪽이네? 그럼 중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보존력이 한 일은 어차피 0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 거지. 됐나요? 그럼 비보존력 있나요? 비보존력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중력, 탄성력 빼면 다 비보존력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사실 수직항력도 비보존력이에요? 근데 수직항력은 위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방향 오른쪽이잖아. 수직항력은 1 안 해. 됐죠? 근데 하나 더 있어. 누구? 이거 뭐야? 사람이 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보존력에 속합니다. 알겠지? 그럼 비보존력이 한 일은 50줄이고요.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는 거지. 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 더한 게 밑에 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좀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1번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걸 연습해둬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들어갔을 때 당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알겠니? 어쨌든 1번 등가속도 운동한다. R자임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맞는 말. 2번 힘이 물체의 한 일. 그러니까 힘이 물체의 한 일,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비보존력의 한 일 50이잖아. 틀렸죠 이게? 3번 중력의 한 일은 0이죠? 맞는 말. 4번 운동에너지 증가량. R자임이 한 일만큼 운동에너지 바뀌는 거니까 운동에너지 50 커지는 거 맞죠? 이때 이 순간 속력 물어봤잖아. 근데 우리가 운동에너지 알면 속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지? 50은 2분의 1 4 곱하기 V제곱이니까 V제곱 풀어보면 5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2번. 2번 다 맞았니? 2번 넘어가도 되나? 2번은 넘어가 볼게요. 3번. 자, 이거는 기준면인데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을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 기억해요, 혹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이 내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여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 여기 1kg짜리 책을 저기로 사람이 들어 올린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중학교 기준 중력에 대해 한 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야. 기준 한번 볼게요. 가는 뭐야? 어디 기준으로 했을 때야? 지면 기준이네요. 그럼 제가 하얀색을 지면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놓은 거야. 알겠죠?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포텐셜 에너지 몇이죠? 기준보다 1m 위에 있으니까 10줄. 여기는 20줄이겠죠? 그럼 두 번째 나는요?
나는 책상 기준이네요. 이거는 주황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 잡았을 때, 여기를 기준 잡았을 때 공의 에너지는 0. 여기 기준 잡았을 때 절로 올리면 10이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운동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 거잖아. 그건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한번 세세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중력 몇이죠? 아래로 10N. 그럼 사람이 들고 있는 거니까 위로 힘을 주겠죠? 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사람이. 이때 사람이 준 힘은 몇? 10N으로 들어 올리겠지 뭐. 맞지? 그럼 똑같이 진행해 봅시다. R자임, 보존력, 비보존력. 각각 들어가 보면 R자임이 한 일 몇? R자임 몇이죠? 0이잖아. 운동 에너지 변화 없다. 보존력은 빨간 거, 중력. 중력 아래인데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줄의 1을 하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 결국엔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10 커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보존력, 아니 비보존력. 이거 사람이 힘준 거는 비보존력이거든. 그럼 비보존력이 한 일이 1m 올라갔으니까 10줄이 됩니다.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커지면 된다. 맞지? 자, 그럼 봐봐. 결론이 이건데 어차피 하얀색 기준으로 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 얼마 커졌어요? 하얀색 기준 플러스 10줄이잖아. 주황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똑같이 10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잡아도 내가 원하는 데 아무 데나 잡아도 어차피 일한 만큼 에너지 커진다는 사실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기준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포텐셜 커진 만큼 딱 역학적 에너지도 커지는 거까지도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확인할 수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도 잠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기저항 또는 마찰력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요건데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 뭔데요? 이거 비보존력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보존력이 없을 때 결과적으로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인 겁니다. 변화량이 0이니까 보존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기저항 마찰력은 전부 다 싹 다 비보존력이니까요. 그래서 관련 상황 뭐 여러 가지 얘기해보면 가장 흔한 게 이런 거죠.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릴 겁니다. 자유낙하를 시키는 거야. 총 2m라고 해보죠. 1m씩 가는 거고 1kg짜리 공이고 자유낙하니까 멈춰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힘부터 공기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면은 힘은 뭐만 있죠? 여기서 떨어질 때는 10N만큼의 중력 혼자 있는 거지.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건데 이때 각각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한번 따져봅시다. 맨 처음에 딱 출발한 그 순간에는 아직 멈춰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있나요? 없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이 바닥을 기준으로 놓으면 여기 예
맨 위에 있는 이 녀석. 20 맞아요? 20. 그럼 두 개 더한 게 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20줄이 되겠죠. 사실 그렇게 풀어도 돼요. 아, 현재 비보존력 있나요, 그러면? 상황에서? 중력 혼자 있잖아.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보존력은 어차피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나머지는 포텐셜 에너지만 계산하면은 10, 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 더한 게 항상 20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10, 20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알짜이면일, 보존력의 한일 따져가지고 아,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도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얘가 혼자 있기 때문에 이게 알짜 힘이잖아. 그렇죠? 그럼 알짜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맞지? 보존력은? 중력은 보존력이니까 보존력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구나. 요거까지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통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나요? 넘어가도 되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공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라고 보시면 이 높이가 h, 빗면의 길이가 s인 삼각형 빗면에서 제가 이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변화량을 각각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일단 힘을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래서 여기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을 할 거고요. 지금 또 바닥에 닿아 있잖아. 수직항력이 작용해야 돼요. 근데 수직항력은 닿아 있는 면에 수직으로만 작용을 하니까 수직항력 방향은 저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힘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알짜임 그리라고 했었죠. 일단 알짜 근데 이렇게 평행사변 그리면 항상 이 빗면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F를 빗면 힘이라고 하고 저런 상황에서의 알짜 힘을 빗면 힘이라고 불러요. 그럼 똑같이 따져보는 겁니다. 알짜 힘, 보존력, 비보존력 이렇게요. 그럼 알짜 힘은 몇이죠? F가 알짜 힘 맞아요? 맞지? 이동거리는 Fs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됩니다. 보존력은 빨간 거 mg가 보존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g 그리고 우리가 이를 계산할 때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계산하는 거니까 mgh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는 그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일을 하는 거잖아. 계산할 때. 그렇죠? 근데 보존력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요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 되겠죠? 세 번째, 비보존력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항력도 비보존력이거든요. 근데 수직항력은 이동 방향과 어때?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맞지? 그럼 뭐야? 이거 두 개 더한 게 밑에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 FS랑 MGH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거 그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 계산하는 게 있어.
그럼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막 지멋대로 가도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 계산할 때도 그냥 높이로만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높이로 계산한 거랑 똑같으니까 막 이렇게 막 왔다 막 빙글빙글 돌던 말던 그냥 높이로만 판단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넘어가도 돼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게 또 있을 거야. 우리 이제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특히 2단원에서 도르래 문제들 있잖아. 그 도르래 형태의 문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도르래가 있죠? 이런 도르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일단은 힘부터 다 표시해 볼게요. 중력 아래로 20 30 맞아. 근데 이제 위에 실 달려 있으면 무슨 힘이 걸리더라, 여러분? 이렇게 위에 실 달려 있으면 무슨 힘 작용했었죠? 위로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가속도랑요 속도가 똑같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한 번에 통으로 묶어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럼 묶는 순간 장력이 탈락이 됐었습니다. 내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묶었을 때 이 묶은 녀석의 알짜힘은 몇이었죠, 여러분? 묶은 걸 A 플러스 B 개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이 개에 따라서 우리가 F는 MA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았었지? 그럼 얘는 알짜힘 몇이었죠? 이쪽은 30, 반대 방향으로 20이니까 10이죠, 10? 이건 반대 방향이잖아. 이게 어떤 꼴이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쫙 핀 거였잖아. 그럼 30N은 오른쪽, 20N은 왼쪽이 되니까 10N이었어요. 이제 F는 MA 할 때 우리가 개로 묶었기 때문에 개의 질량을 집어넣으면 5kg가 되니까 가속도는 2인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2면은 A의 개에서도 가속도는 2, B의 개에서도 가속도는 2였어요. 왜냐면 가속도는 묶여있으면 똑같거든. 그러면은 A의 개에서 F는 MA를 써보면 A는 질량이 2kg, 가속도는 2잖아. 그러면은 알짜힘이 몇 나오면 돼요? A만의 알짜힘은 4N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A는 알짜힘을 얘가 A구나. 이걸 표시 안 해줬네. A는 알짜힘을 위로 4N을 받는 겁니다. 왜 위냐면 알짜힘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 똑같으면 돼요.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A는 가속도를 위로 2, B는 아래로 2를 받겠죠? 맞지? 그럼 A의 알짜힘이 4니까 장력은 몇이 돼야 돼요? A만 보면은 장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장력까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A가 장력이 몇이었길래 알짜힘이 위로 4가 됐을까? 그렇지. 이런 문제가 이제 2단원의 메인 주제였었죠? 맞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B에서는 B의 개니까 B의 알짜 F는 MA에서는 B 질량을 집어넣습니다. B는 3kg잖아. 근데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2겠죠? 그럼 B만의 알짜힘은 몇? 6N이 되면 되죠? 얘는 가속도가 아래로 2였으니까 얘는 알짜힘이 아래로 6N이 나오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장력이 몇이었길래 아래로 6이 된 거예요, 알짜힘이? 20,
4였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여기서도 이거 3개를 해보는 겁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렇지? 그 에너지 변화량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A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실제로 이제 이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동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각각 1m씩 움직였다고 쳐볼게요. 이거 묶여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1m 가면 얘는 아래로 1m 가는 거 맞아요? A 입장에서 R자의 몇 일, 보존력 몇 일, 비보존력 몇 일 한번 따져봅시다. R자의 몇이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R자 힘입니다. A는 R자 힘이 4잖아. 몇 미터 갔어요? 1m. 그러면은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되죠? A는 빨라진 거니까. 그렇지. 그럼 제가 보존력은요? 주황색이 보존력이죠? 중력이니까. 몇? 20으로 1m 갔는데 실제로 중력은 아래인데 올라가면 음메일한 거지만 앞에 마이너스 생각하면 실제로 포텐셜 에너지는 20만큼 증가를 하면 되죠? 맞지? 그럼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는요? 이거 2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맞아? A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24줄 증가하면 됩니다. 왜? 장력이 24거든요. 장력은 비보존력이기 때문에 장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건데 그 역학적 에너지 증가가 역학적 에너지 총 24 중에 20은 포텐셜이 가져간 거고 4는 운동이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다 뜯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럼 B 입장에서는 어떨까? B 입장에서 R자인 몇이죠? 6이었죠? R자인 방향 아래 내려가잖아. 얘는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되지? 4가 아니라 6이죠? 맞아요. 보존력은요? 30인데 내려오는 거잖아요. 감소를 해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0만큼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6 커졌지만 30 줄어들었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4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거야. 왜요? 장력이 음일하잖아, 이거는. 장력 위인데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력 때문에 이만큼 감소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감소했지만 사실 원래 얘가 더 많이 작아졌는데 얘가 살짝 보완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만큼만 작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준다고 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알겠지?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살짝 복잡합니다. 맞아? 그럼 개로 묶으면 어떨까? 이거 묶어도 돼요. 자, 이렇게 묶으면은 그냥 더하면 돼. R자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몇인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몇인지, 비보존력,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몇인지. 운동 에너지 결국 몇이죠? 이거 2개 더하면 됩니다. 10줄 맞아요? 맞지?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역학적 에너지는
0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보죠? 얘들아, 묶으면 장력 신경 써요? 안 써요? 묶으면 장력은 내부 힘들 사라지잖아. 그럼 묶는 순간 얘는 힘을 중력밖에 안 받아요. 그렇지? 중력밖에 안 받기 때문에 비보존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묶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묶으면 R자인 몇이죠? 아까 우리 처음에 계산했던 10이었잖아. 10으로 2m 갔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아니 운동 에너지는 전체적으로는 10까지 증가한 거지. 포텐셜은요? 사실 이거는 좀 계산하기 애매한데, 왜냐면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이거 같은 경우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또 하려고 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보존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를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냐면, 우리가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냥 개로 묶으면 장력 같은 거 다 날아가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가 안 변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 이 안에서 세세하게 늘어나는 거랑 줄어드는 게 결국에 똑같기 때문이에요. 늘어난 만큼 어딘가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써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묶여있잖아. 묶여있으면 빨라지면 같이 빨라지고 느려지면 같이 느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다 늘어나겠네. A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전부 다 늘어나겠구나. 이렇게요. 늘어나는 거 하나 더 있나? 또 늘어나는 거 뭐 있죠? A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럼 A의 포텐셜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줄어드는 건 뭐지? B의 포텐셜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푸시면 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문제가 많아요. 알겠죠? 괜찮니?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 있어요. 자,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 특징 한번 봅시다. 우리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죠?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근데 묶여있으면 뭐가 똑같다고? 속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A나 B나 개나 속력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운동 에너지랑 질량하고 비례하는 상황이 나와요. 묶여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개의 운동 에너지가 몇이었죠? 10이었잖아. 우리 한번 여기 써볼까? A, B, 개. 개의 운동 에너지 10 변했었고, A는 얼마 변했어? 4였죠? B는 6이었잖아. 그치? 얘네들의 질량이 각각 몇인데? A는 2, B는 3. 묶으면 5kg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비율이 질량 비율하고 똑같다. 묶여있을 때는.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탄성력. 우리가 변형되었던 물체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해요.
힘입니다. 단위는 뭘까요? 뉴턴이겠죠? 힘이니까. 맞지? 이거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힘입니다. 이건 벡터입니다. 알겠지? 힘은 오른쪽 왼쪽 다르잖아. 탄성력도 힘이니까 일단 이건 힘이에요. 이거 에너지 아니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건 힘이니까 이거 자체는 벡터니까 방향을 신경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그럼 변형된 물체가 되돌아가려는 건데 이게 뭐냐? 고무줄 같은 거 당기면 놓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애들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탄성력이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모든 물체는 약간의 탄성을 가져요. 이런 것도 봐봐. 내가 찌그러뜨리면 원래대로 들어오잖아. 탄성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탄성은 고무줄에 비하면 탄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탄성을 이제 좀 탄성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물체인 용수철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스프링 있죠? 스프링의 경우 탄성력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에다가 스프링을 많이 매달아둬요. 얘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상태가 용수철의 원래 모습이겠죠? 가만히 냅뒀을 때가 원래 모습일 겁니다. 얘를 이제 강제로 이렇게 쭉 잡아 늘릴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잡아 늘렸다고 쳐봐요. 용수철이 여기까지 늘어났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면 힘이 왼쪽으로 걸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걸려야 돼요? 왼쪽으로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X만큼 잡아 늘렸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거꾸로 용수철이란 게 꼭 당기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 밀어도 됩니다. 밀었어. 여기까지 밀었어. 여기서는 되돌아가려면 어디로 작용해야 되죠? 오른쪽. 항상 원래대로 방향을 찾을 때는 원래 모습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우리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계산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탄성력이란 건 앞에 마이너스 붙고요. 외부는지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형된 길이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기호로 나타내면 F는 마이너스 K X가 되는 거예요. 이 용수철 상수가 그럼 뭔데? 얘는요, 그 용수철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 진짜 이따만한 것도 있고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 엄청 큽니다. 아니면 볼펜 안에 들어가는 거 엄청 쬐끄맣잖아. 이렇게 용수철이 튼튼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 있는 용수철이 셀까? 볼펜에 있는 게 셀까? 당연히 차에 들어가는 게 세겠죠? 그 용수철의 튼튼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위가 있습니다.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용수철 상수가 만약에 100이야. 이거의 뜻은 얘를 1m 늘리려면 100N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300이야? 그럼 어때? 또 이 300이면은
얘를 1m 늘리면 내가 300N을 써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용접이 튼튼하니까 내가 당길 때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x는 이제 변형된 길이란 말이지. 이제 변위라고 써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뭐냐면 고무줄 늘려봤죠? 많이 늘릴수록 어때? 내 손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더 아프잖아. 그러니까 변형이 많이 될수록 힘도 같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앞에 마이너스는 왜 붙어 있냐? 항상 되돌아가려는 방향이잖아. 내가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벡터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놓는 겁니다. 이건 벡터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늘리면 플러스를 쓸 거 아니야. 그럼 탄성력은 방향이 어디야? 왼쪽이잖아. 맞죠? 반대로 내가 왼쪽으로 눌렀어. 그럼 탄성력은 오른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변형시킨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해되니? 상원이는? 알겠어요? 넘어가도 될까? 이제 마지막으로 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도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루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 중에 한 종류예요. 사실 포텐셜 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을 짓는 거지. 그래서 뭐 굳이 구분을 짓자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플러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거 세 개 다 더한 겁니다. 이걸 통틀어서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누가 일을 하면 생기는 걸까? 기본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이 한 일이잖아. 그치? 근데 보존력이 종류가 두 개였죠? 중력에 의한 거, 탄성력에 의한 거. 여기서도 탄성력에 의한 탄성력이 일을 하면 거기에 보존력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야. 똑같이. 보존력이 한 일은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죠?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붙으면 됩니다. 기호는 똑같이 EP를 씁니다. 이제 저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 그냥 프라임 하나 붙인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안 붙여도 됩니다. 근데 저는 구분 짓기 위해서 붙이는 거니까 그냥 EP 쓰면 중력, EP 프라임 쓰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늘릴 때 봐봐. 오른쪽으로 늘릴 때 탄성력 방향 어디? 왼쪽. 근데 움직이는 방향은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길이에서 멀어질 때 결과적으로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 탄성력 곱하기 용시철의 변위, 이거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래서 어려운 건데, 우리 중력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중력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변해 안 변해? 일정하잖아. 근데 얘는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세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곱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E를 계산할 때 그래프 그려서 E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변이 X, 한성력 F, 이렇게 가면 얘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세지는 이런 상태란 말이야. 원래 길이일 때 힘이 0이었다가 늘어날수록 힘이 세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x만큼 잡아 늘렸을 때 힘 몇이? 뭐 이때 탄성력을 F라고 한번 놔보자고. 맞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탄성력 힘이죠, 힘? 변이가 거리잖아, 얘들아. 힘 거리 그래프 넓이가 뭐죠? 응?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1이죠, 1. 근데 정확히는 탄성력이니까 이 그래프의 넓이가 탄성력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넓이가 삼각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들어가고요. x 길이는 x겠죠? y는 f인데 왜 탄성력 어떻게 계산해? x만큼 늘어나면 kx잖아요. f 대신에 kx를 쓰는 겁니다. 앞에 마이너스 왜 안 붙여요? 어차피 크기만 구하는 거냐 절대값 쉬운 겁니다. 여기서는 계산해보면 탄성력이 한 일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됩니다. 맞지? 결과적으로 이게 탄성력 곱하기 변이 어쨌든 탄성력의 한 일 자체가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고요. 이만큼 뭐가 변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맞지? 그럼 우리 변화량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일 거 아니야. 나중 탄성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처음에 용수를 가만히 있을 때 탄성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처음에 탄성 포텐셜이 0일 거 아니야. 그럼 수식적으로 나중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이 위치 주황색 포인트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kx 제곱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면서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제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좀 더 늘렸을 때 탄성 포텐셜이 몇이니?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그래프 연장해가지고 더 그려야 돼요. 여기서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웬만하면은 나중에 덜 헷갈리고 연습도 더 잘 될 겁니다. 맞니?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나 안 되나 한번 볼 겁니다. 탄성력이 존재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가 하나 있어요. 평형점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평형점은 뭐냐면 저렇게 용철이 매달려 있을 때 알짜 힘이 0인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어디가 알짜 힘이 0이에요? 어차피 바닥에 닿아 있으니까 중력과 수직항력은 무시하는 거잖아. 그 용철의 원래 길이일 때 여기가 이 그림상에서는 평형점이 되겠죠? 이렇게 용철이 달려있으면 평형점이 어딘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무조건 원래 길이인 지점이 평형점이겠네?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짜힘이 0이 되는 곳이 평형점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를 왜 찾아야 되냐면 이 지점에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물체의 속력이 최대값이 돼요. 왜 최대값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실 때 이제 여기서 내가 사람이 탁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마찰이 없고 이렇게 탄성력만 있으면 역학 비보존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바닥에 마찰 없으면? 없죠. 그럼 역학정의식은 보존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원히 왔다 갔다 합니다. 맞지? 이렇게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그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알자의 몇 일, 보존력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 그럼 여기 마찰이 없기 때문에 비보존력이 해야 돼? 안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에서 한번 들어가 보죠. 알자임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근데 이제 탁 손 놨으니까 이 순간엔 멈춰 있었겠죠? 멈춰 있다가 갈 건데 그 알자임이 뭐야? 이거 혼자 아니야? 얘가 알자임이 됩니다. 알자임이 쭉 가는 알자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알자임이 탄성력이다 보니까 알자임도 안 바뀌어요. 여기서는 변하죠. 이제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힘이 점점 약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힘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존력은요? 보존력도 뭐 탄성력이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보존력이 양해를 하죠? 맞지? 근데 보존력은 에너지 계산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겠네요. 같은 이유로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 넓이가 x였으면 여기서 x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x만큼 이동할 때 삼각형 넓이 이거 똑같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얘는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겠죠.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더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원래 길이에서 살짝이라도 왼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탄성력 방향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됩니다. 이때부터 탄성력 방향이 바로 바뀌어버려.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자임 이제 여기 가운데 넘어갔을 때부터는 알자임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근데 왼쪽으로 가잖아.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하겠죠? 대신에 보존력은 마이너스 음의 1 하면은 늘어날 거니까 그 대신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거꾸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탄성 포텐셜 증가, 가운데로 갈 때는 운동 에너지 증가, 다시 포텐셜 증가, 운동 증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됐나요? 운동 에너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멀리 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줄어들면 됩니다. 대신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늘어나면 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계속 전환하면서 진동을 하는 건데 운동 에너지 입장에서 봐봐요. 늘어났다가 줄잖아. 언제가 최대겠어? 가운데일 때 여기까지 쭉 운동 에너지 증가 하다가 넘어가면 감소하는 거잖아. 여기 가운데가 최대값이겠죠? 그러니까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제일 빠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